대한민국 상위 0.1%만 허락된 7층 VVIP 병동. 이곳에선 죽음에도 순번이 매겨집니다. 환자복 대신 명품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내민 10억이라는 수표. 매뉴얼이 전부였던 제 삶에 떨어진 이 위험한 제안을 거절한 순간, 저는 병원이 숨겨온 가장 추악한 비밀 골든 레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연 당신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청운 국제병원 7층 VVIP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오늘도 저는 완벽한 미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로비에 깔린 이탈리아산 대리석, 천장에 매달린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 그리고 복도를 채운 은은한 라벤더 향기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설계된 세계입니다. 저는 김정현 32살입니다. 비정규직 컨시어지로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번의 면접 끝에 겨우 얻은 이 일자리는 제게 전부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툼한 업무 매뉴얼이 놓여 있습니다. 환자의 호칭부터 음료 서빙 각도, 민원 대응 프로토콜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는 이 책은 제 생명줄과 같습니다. 매뉴얼만 지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만 따르면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합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 회장님의 부인입니다. 저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예약하신 검진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오전 내내 저는 예약 확인, 차량 배차, 식사 주문을 처리합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 미선이가 한숨을 쉽니다. 오늘 601호 환자분이 또 난리였대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약 가져오는 게 느리다고 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저는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선 흔한 일입니다. 돈이 많으면 화를 낼 권리도 생기나 봅니다. 오후 2시 비상벨이 울립니다. 7층 복도 끝 한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뛰어갑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분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괜찮으세요? 곧 선생님 오십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꽉 쥡니다. 차갑고 떨립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도 결국 병원이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픔 앞에서는 똑같구나. 의료진이 도착하고 환자분은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서서 손을 봅니다. 아직도 그분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입원 예정인 VIP 환자분의 체크인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병실을 점검합니다. 침대 시트의 주름, 꽃병의 위치, 미니바의 음료 배치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밤 11시 대형 세단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나타납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옆에는 50대 여성이 서 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고급 시계를 착용한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여성입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06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저를 훑어봅니다.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방은 준비됐겠죠? 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갑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여성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비싼 냄새입니다. 806호실 문을 열자 여성이 먼저 들어가 병실을 둘러봅니다. 침대를 만져보고 화장실을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봅니다. 저는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여기 담당자가 당신이에요. 네, 저는 2층 담당 컨시어지 김정현입니다. 앞으로 제 시아버님을 특별히 케어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최선이 아니라 완벽이어야 해요. 우리 집안이 누군지 알죠? 저는 침을 삼킵니다. 대성그룹의 박혜란 여사님이라는 것쯤은 이미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가 중 하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박혜란은 휠체어를 밀어 환자분을 침대로 옮깁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환자분의 바이탈을 체크합니다. 저는 물러나 문 밖에서 대기합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분들의 보호자들이 지나다닙니다. 모두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모두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1시간 후 박혜란이 병실에서 나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이 있어요. 네,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메모장을 꺼냅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아버님께서 간 이식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차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박혜란이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순서를 좀 당겨주세요.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춥니다. 순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립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의료진이 아니라 당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듭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은 응급도와 적합도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박혜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매뉴얼을 떠올립니다. 환자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되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박혜란이 비웃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내 번호예요. 내일 아침까지 방법을 찾아서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지금 나한테 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허리를 숙입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규정? 그녀가 웃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나한테 규정을 들이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도 안 되겠네요. 그녀가 핸드백을 열어 수표책을 꺼냅니다. 내가 지금 당장 1억을 줄게요. 시아버님 순서만 당겨주면. 제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제게 너무나 큰 돈입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전세 보증금, 그동안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박혜란이 웃음을 멈춥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날아와 제 뺨을 때립니다. 짝!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제 뺨이 화끈거립니다.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요? 저는 뺨을 감싼 채 그녀를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박혜란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뺨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처음으로 매뉴얼을 넘어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정이 넘어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박혜란의 차가운 눈빛, 1억이라는 수표, 그리고 제가 한 거절. 저는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걸까요? 잠들기 전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저는 받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아침 7시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며 섭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뺨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 미선이가 제 얼굴을 봅니다. 정연아, 뺨에 뭐 묻었어? 괜찮아. 어제 문에 부딪혔어. 미선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저는 컨시어지 데스크에 앉아 오늘 일정을 확인합니다. 806호 박혜란의 시아버지, 오전 9시 주치의 상담 예정. 제 손이 떨립니다. 오전 8시 50분, 저는 806호실 앞에 서 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열립니다. 박혜란이 나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짓습니다. 차가운 미소입니다. 어젯밤에 생각 좀 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 된다고 할 건가요? 네. 박혜란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녀가 지나가며 제 어깨를 스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전 9시 주치의 상담이 시작됩니다. 저는 상담실 밖에서 대기합니다. 30분 후 문이 열립니다. 박혜란과 주치의가 나옵니다. 주치의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박혜란이 저를 보며 말합니다.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주치의를 봅니다. 그는 저를 피해 시선을 돌립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팀장실로 호출됩니다. 팀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15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신 베테랑입니다.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습니다. 팀장님이 서류를 넘깁니다. 어제 박혜란 여사님께 무례하게 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듭니다. 무례하게 군 게 아니라 규정대로 했습니다. 규정? 팀장님이 안경을 벗습니다. 정연 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규정이 뭔지도 알죠? 팀장님이 책상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규정은 손님이 원하는 게 규정이에요. 그건 잘못된 규정입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정연 씨, 나도 당신 사정 알아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 일하는 거 알고. 그래서 더 말해주는 거예요. 박혜란 여사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장기 이식 순서를 조작하는 건 불법입니다. 팀장님이 웃습니다. 조작이라니 말이 심하네요. 우선순위 조정이라고 하세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일어섭니다. 정연 씨,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당신만 유독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주먹을 줍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든 저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팀장님이 서류를 꺼냅니다. 해고 통보서예요. 제 심장이 멎습니다. 해고요. 당장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팀장님, 이건 부당해요. 부당한 건 당신이에요. VIP 고객한테 무례하게 굴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잖아요. 그건 불법 행위를 거부한 겁니다. 증거 있어요? 저는 입을 다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박혜란과 나눈 대화에는 증인도 녹음도 없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직원 식당에서 짐을 쌉니다. 개인 사물함에 있던 머그컵, 사진 액자, 여벌 가디건, 3년 동안 모은 것들이 고작 이것뿐입니다. 미선이가 다가옵니다. 정연아, 진짜 그만두는 거야? 응. 왜 사과 안 해?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미선이가 한숨을 쉽니다. 너 너무 고지식해. 여기서 원칙 따지면 살 수 없어. 알아. 그래도 안 돼. 미선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앞으로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나가야지. 오후 2시 저는 병원 현관으로 향합니다. 박스를 들고 걷는데 복도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저는 소리나는 쪽으로 뜁니다. 5층 일반 병동입니다.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입니다. 옆에는 의사가 서 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다른 분께 순서가 넘어갔습니다. 여성이 의사의 바지를 붙잡습니다. 제발요, 우리 남편 오늘 수술 받기로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급한 환자분이 계셔서요. 여성이 울부짖습니다. 더 급하다니 우리 남편도 이틀만 늦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여성의 손을 뿌리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갑니다.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웁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저를 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우리 남편 죽어요. 누가 순서를 가져갔는지 아세요? 8층 VIP 환자래요. 돈 많은 사람이요.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8층? 806호. 박혜란의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오늘간 이식 순서가 바뀌었나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 3시 저는 병원을 나섭니다. 현관 앞에서 박스를 들고 서 있는데 차 한 대가 섭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갑니다. 박혜란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짓습니다.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저는 그녀를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뭐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혜란이 웃습니다. 생명?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생명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생명에도 순서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그게 세상의 룰이에요. 그녀가 창문을 올립니다. 차가 떠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봅니다. 박스를 떨어뜨립니다.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집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를 줍습니다. 손에서 피가 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가슴이 더 아프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고되기 전날 밤 저는 한 가지를 해두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VIP 환자들의 로그 데이터를 USB에 백업해 둔 것입니다. 불법인 줄 압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엽니다. 수백 개의 예약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씩 확인합니다. 날짜, 환자명, 진료 내역, 그리고 특이사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발견합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상한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프라이오러티 어저스트먼트 어프루브드. 우선순위 조정 승인. 누가 승인한 건지 확인하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입니다. 박혜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 전체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합니다.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들이 가져간 생명의 순서를 되돌려 놓겠다고. 새벽 4시, 저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바생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손님, 죄송한데 문 닫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듭니다. 목이 뻐근합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옵니다.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거리에는 청소차만 지나다닙니다. 저는 걷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걷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해가 뜹니다.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조깅을 합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저는 받습니다. 엄마, 정연아, 어디야? 밖에 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어디 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에게 해고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방 갈게요. 밥은 먹고 다녀.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먹고 갈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직장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싸운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오전 9시, 저는 다시 청운 국제병원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출입증이 회수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켜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방문하는 환자들, 드나드는 차량들.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때 한 여성이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저는 받아듭니다. 청운 국제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 제 심장이 뜁니다. 저는 전단지를 자세히 읽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30대 여성입니다.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어요. 피해자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입니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원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장기 이식 순서 조작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말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전 11시, 저는 병원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그 여성을 만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5년 전 청운 국제병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쫓겨났어요. 수진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VIP 환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더니 다음날 짐 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똑같네요. 이 병원이 원래 그래요. 돈이 정의인 곳이에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그동안 이 병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파일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깁니다. 수술 순서를 뺏긴 환자,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 의료비를 과다 청구받은 환자.
모두 일반 병동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수진 씨가 한숨을 쉽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증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이게 있어요. 뭔데요? 병원 예약 시스템 로그 데이터요. VIP 환자들의 우선순위 조정 기록이 들어있어요. 수진 씨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네.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해고되기 전날 밤에 백업해뒀어요. 수진 씨가 USB를 받아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수진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소문 들었어요. 병원 어딘가에 진짜 장부가 있대요. 누가 얼마를 내고 순서를 샀는지 적힌 골든 레저라고 불리는 장부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골든 레저, 황금 장부, 생명을 돈으로 기록한 장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원 장실일 거예요. 저는 수진 씨를 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선배가 청소 직원이거든요. 그 선배가 본 적이 있대요. 병원 장실 금고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내는 걸. 저는 숨을 들이킵니다. 병원장, 병원의 최고 책임자. 그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기자요. 이 정도 스캔들이면 언론이 관심 가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 아는 기자 있어요? 있어요. 수진 씨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강동우 기자요. 탐사보도 전문이에요. 오후 2시 우리는 한 카페에서 강동우 기자를 만납니다. 38살 남성입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나타난 그는 피곤해 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진 씨.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강 기자가 저를 봅니다. 이분이 연락하신 분이에요. 네,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강 기자가 악수를 청합니다. 강동우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습니다. 강 기자가 노트를 꺼냅니다. 청운 국제병원 이야기 들었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냅니다. USB, 수진 씨가 모은 증언, 그리고 제가 정리한 타임라인. 강 기자가 하나씩 확인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30분쯤 지나서야 그가 고개를 듭니다. 이거 엄청난 건데요. 기사화할 수 있으세요? 강 기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매체는 작아요. 청운 병원 같은 거대 조직을 건드리면 법적 보복이 올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강 기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골든 레저요. 강 기자가 눈을 반짝입니다. 그게 있다면 완벽해요. 하지만 어떻게 구하죠? 우리 셋은 침묵합니다. 병원 장실 금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는 입을 엽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봅니다. 정현 씨,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병원 내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강 기자가 팔짱을 낍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밤에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겠다고. 수진 씨의 선배에게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험하지만 할 만하네요. 그럼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조심해요.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립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병원 뒤편 직원 출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수진 씨의 선배 미경 씨가 문을 열어줍니다. 빨리 들어와요.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합니다. 미경 씨가 청소 도구를 건넵니다. 병원장실은 9층 끝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CCTV에 잡혀요. 계단으로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저는 계단을 오릅니다. 9층까지 숨이 찹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9층 문을 엽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깜빡입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끌며 걷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병원장실 문 앞에 섭니다. 전자키 패드가 있습니다. 미경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삑! 문이 열립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사무실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다른 쪽에는 응접 세트가 있습니다. 책상 뒤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어 올립니다.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메모장, 펜, 명함, 그리고 작은 수첩. 펼쳐봅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게 금고 비밀번호일까요? 저는 수첩에 적힌 숫자를 금고에 입력합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실패, 세 번째 시도 딸깍. 금고가 열립니다. 제 손이 떨립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하나씩 꺼냅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식 증서, 그리고 검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장부. 표지에 금색 글씨로 골던 레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칩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명, 진료 항목, 금액, 그리고 특이사항. 특이사항 란에는 우선 배정, 순서 조정, 특별 케어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찍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제 심장이 멎습니다. 누가 옵니다. 저는 장부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책상 아래로 숨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불이 켜집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저는 숨을 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책상 앞에 섭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상대방의 핸드폰입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입니다. 병원장입니다. 네, 지금 사무실이에요. 서류 확인하러 왔어요. 그는 책상에 앉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립니다. 저는 그의 구두를 봅니다. 비싼 구두입니다. 윤이 납니다. 전화 통화가 계속됩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보고할 자료요. 네, 준비했어요. 올해 VIP 매출 30% 증가했어요. 저는 이를 악무입니다. 매출? 생명이 매출입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병원장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불을 끕니다. 문을 나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기어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에 도착해 직원 출입구로 향합니다. 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입니다. 다 찍었어요. 미경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잘했어요. 이제 빨리 나가요.
저는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동우 기자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작은 매체라 그런지 사무실도 좁습니다. 책상 몇 개와 낡은 소파가 전부입니다. 강 기자가 제 핸드폰을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사진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대단한데요. 정말 골든 레저를 찍어왔네요.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손이 아직도 떨립니다. 어젯밤 일이 악몽 같습니다. 강 기자가 사진을 확대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다가갑니다. 화면에는 한 페이지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입니다. 환자명 옆에 특별 케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5억. 이게 뭔가요? 강 기자가 설명합니다. 순서를 사는데 든 비용이에요. 5억이면 다른 환자 한 명의 순서를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저는 숨이 막힙니다. 생명의 가격이 5억입니다. 더 심한 것도 있어요. 강 기자가 다른 페이지를 엽니다. 여기는 1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5억. 한 사람의 목숨에 다른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돈이에요. 강 기자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못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수진 씨가 들어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수진 씨가 제 옆에 앉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강 기자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진짜 골든 레저예요. 네. 수진 씨가 한 장씩 넘깁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이 사람. 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수진 씨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5년 전에 수술 순서를 뺏긴 환자예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이름을 봅니다. 이재훈, 52세, 강경화 말기. 특이사항란에는 순서 연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 순서를 가져갔나요? 수진 씨가 다음 줄을 봅니다. 대성그룹 이사.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아챕니다. 박혜란의 시댁 사람입니다. 5년 전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분석합니다. 골든 레저에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백 건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돈이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강 기자가 입을 엽니다. 이제 기사를 써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 나가나요? 내일 아침 일면으로 갈 거예요.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괜찮을까요?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요? 강 기자가 어깨를 으쓱입니다. 준비는 해야죠. 그는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최윤서 변호사입니다. 공익 변호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상대 소송에서 여러 번 이긴 분입니다. 네, 청운 국제병원 건이에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강 기자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섭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연아 왔니? 네, 엄마. 오늘따라 늦었네.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습니다. 어머니가 국을 떠주십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저는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일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를 고소할까요? 어머니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강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정연 씨, 기사 다 썼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무서우시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 물러날 수 없어요. 알아요. 강 기자가 말합니다. 내일 보죠.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켭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습니다. 청운국제병원 10년간 장기 이식 순서 조작. 골든 레저로 불리는 비밀 장부 존재 확인. 수백억 대 불법 거래 정황. 저는 기사를 클릭합니다. 강 기자가 쓴 글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골든 레저의 사진도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몇 분 만에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돈이면 생명도 사는 거네요. 청운병원 절대 안 갑니다. 고소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댓글이 계속 늘어납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오전 8시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연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청운국제병원 법무팀입니다. 제 심장이 식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기사 보셨죠? 네. 그 기사에 사용된 자료는 병원의 기밀 정보입니다. 무단으로 유출하신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건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익이든 아니든 불법입니다. 내일 고소장이 접수될 겁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최윤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 기자와 수진 씨도 함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소당하셨군요. 네. 예상했던 일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청운병원이 쓸 수 있는 카드는 3가지예요. 기밀 유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다 막을 수 있나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어요. 정연 씨가 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최 변호사가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청운병원은 이 나라 최고의 로펌과 계약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언론 플레이, 증거 조작, 증인 매수,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파헤칠 거예요. 저는 긴장합니다. 제 과거요? 네.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서 당신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제게 큰 약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강 기자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저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청운국제병원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봅니다. 모든 방송국이 이 사건을 다룹니다. 생명을 돈으로 산 병원, 의료윤리의 붕괴, 상위 1%의 특권, 앵커들이 분노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청운병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오후 2시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정연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의 입원비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연체라니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저는 핸드폰 뱅킹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0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운병원에서 나와야 할 마지막 월급이 입금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바로 병원 인사팀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김정연입니다. 제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급 보류 상태네요. 왜요? 법무팀 지시입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제 월급이 안 나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병원 측에서 각종 명목으로 지급을 미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쉽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해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합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급한 대로 제가 먼저 입원비를 처리할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저는 울먹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계속 싸워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면 편할까요? 저녁 7시 강 기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청운병원에서 반박 기사를 냈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켭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새 기사가 떠 있습니다. 청운병원, 골든 레저는 조작이다. 전 직원의 무고한 모함, 법적 대응 불사. 기사를 읽습니다. 청운병원 측 변호인은 골든 레저의 진위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장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 직원이 개인적 원한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이 사건으로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봅니다. 조작이라고요? 제가 목숨 걸고 찍어온 사진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강 기자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댓글을 봅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조작일 수도 있지 않아요? 병원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죠. 전 직원의 말만 믿기는 그렇네요.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청운병원이 저를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갑니다.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김정연 씨 맞습니까? 네. 고소 내용 확인하셨죠? 네. 검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병원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신이 재직 중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건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골든 레저 사진입니다.
검사가 사진을 확인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10분쯤 지나 검사가 고개를 듭니다. 이 장부의 진위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물은 병원장실 금고에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합니다. 검사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사진이 증거 아닌가요? 사진은 조작될 수 있어요.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빙빙 도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습니다. 조사실을 나올 때 최 변호사가 말합니다. 어렵겠네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해요. 골든 레저 말고 다른 물증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뭐가 더 있을까요? 저녁, 저는 수진 씨와 만납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수진 씨가 말합니다. 제 선배가 또 연락했어요. 미경 씨요. 네.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이요? 밤마다 병원장실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대요. 저는 잔을 내려놓습니다. 증거인멸이에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골든 레저만이 아닙니다. 병원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환자 기록, 회계장부, 내부 메모.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없애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뭔가 생각났어요. 뭔데요? 제가 일할 때 봤던 거예요. 병원 서버실이요. 그곳에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어요. 제 심장이 뜁니다. 서버실이요? 네. 지하 3층에 있어요. 접근할 수 있나요? 어려울 거예요. 보안이 삼엄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수진 씨가 설명합니다. 매주 화요일 밤 12시에 서버 점검을 해요. 외부 업체 직원이 들어가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볼 만하네요. 하지만 위험해요. 지난번처럼 들킬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합니다. 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화요일 밤 11시 50분, 저는 다시 청운병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도 함께입니다. 강 기자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경 씨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준비됐어요? 네. 서버실 업체 직원이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 같이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12시 정각 업체 직원이 도착합니다. 젊은 남성입니다. 미경 씨가 그를 안내합니다. 우리는 뒤따라갑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입니다. 서버실 문 앞에 섭니다. 직원이 카드키로 문을 엽니다. 저와 수진 씨는 청소 직원인 척 따라 들어갑니다. 서버실은 차갑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들, 웅웅거리는 소음. 직원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와 수진 씨는 구석으로 이동합니다. 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냅니다.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주변을 경계합니다. 수진 씨가 서버에 접속합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립니다. 비밀번호를 뚫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환자 기록이 나옵니다. 수천 개의 파일들입니다. 수진 씨가 검색합니다. VIP 환자 리스트,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 회계 기록,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USB가 깜빡입니다.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아직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수진 씨를 봅니다. 누가 와요? 수진 씨가 당황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문 앞에 섭니다. 저는 수진 씨를 서버 뒤로 밀어넣습니다. 저도 숨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경비원입니다. 무슨 일이야? 업체 직원이 대답합니다. 정기 점검 중입니다. 경비원이 안을 둘러봅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입니다. 혼자야? 네.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을 비춥니다. 저는 숨을 참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제 손을 쥡니다. 차갑습니다. 경비원이 서버 사이를 걷습니다. 가까워집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그때 업체 직원이 말합니다. 여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경비원이 돌아섭니다. 뭔데? 이 케이블 좀 잡아주세요. 경비원이 다가갑니다. 저는 그 틈에 USB를 확인합니다. 99%, 거의 다 됐습니다. 100% 완료. 저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수진 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가야 해요. 경비원과 직원이 작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발, 두 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제 발이 케이블에 걸립니다. 휘청입니다. 소리가 납니다. 경비원이 돌아봅니다. 거기 누구야? 저는 뛰기 시작합니다. 수진 씨도 따라 뜁니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를 달립니다. 뒤에서 경비원이 쫓아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출구가 보입니다. 문을 밀고 나갑니다. 밖에서 강 기자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빨리 타요. 저와 수진 씨는 차에 뛰어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뒤에서 경비원이 쫓아오지만 따라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차가 멈춥니다. 저는 숨을 헐떡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강 기자가 뒤를 봅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 씨가 웃습니다. 해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 기자의 사무실에서 USB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파일이 수천 개입니다. 환자 기록, 수술 일정, 회계장부, 내부 메모,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강 기자가 한 파일을 엽니다. 여기 보세요. VIP 환자 전용 계좌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입출금 기록이 나옵니다. 수십억이 오갔습니다. 입금자는 대부분 익명입니다. 하지만 날짜와 금액이 골든 레저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수진 씨가 말합니다. 금전 거래 증거까지 있으니 조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파일을 확인합니다. 환자 기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을 엽니다. 순서가 여러 번 바뀐 흔적이 보입니다. 수정 이력까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환자의 순서를 바꿨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오후 2시 최 변호사가 도착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최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요? 네. 특히 회계 자료가 결정적이에요. 돈의 흐름이 명확하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덧붙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해요. 지금 여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병원 측 반박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최 변호사가 저를 봅니다. 정연 씨가 직접 나서야 해요. 기자회견을 여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망설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요? 네. 사람들은 숫자보다 사람을 믿어요. 당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강 기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돕겠어요. 질문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입니다. 작은 세미나실을 빌렸습니다. 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저는 눈을 찌푸립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칩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연입니다. 청운국제병원에서 3년간 컨시어지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청운국제병원은 지난 10년간 장기 이식 순서를 조작해 왔습니다. 돈을 낸 환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가난한 환자의 순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집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합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해고당하고 고소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병실 호수는 달라도 숨이 멎는 순서는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고를 내려놓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올라갑니다. 한 기자를 지목합니다. 병원 측은 당신이 개인적 원한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골든 레저라는 비밀 장부, 회계 기록, 환자 데이터베이스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환자를 봤습니다. 수술 순서를 빼앗겨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환자의 가족을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끝나고 단상을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수진 씨가 부축합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최 변호사도 미소를 짓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여론이 바뀔 거예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봅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섭니다.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구나. 저는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용기 있는 일을 한 거야.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입니다. 다음 날 상황이 급변합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집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깁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응원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청운병원 폐업해야 합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청운병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현 씨죠? 네, 누구세요? 박혜란입니다. 제 심장이 식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어요. 거절하려는데 그녀가 말합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는 숨이 막힙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는 거죠? 다 알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요.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도 알고요. 제 손이 떨립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저녁 7시 한강공원.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박혜란이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해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언급했어요. 뭔가 할 것 같아요.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제가 함께 가겠어요. 아니요. 혼자 오라고 했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결심합니다. 괜찮아요. 녹음기를 가져갈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기록할게요. 저녁 7시 한강공원입니다. 어둡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걷습니다. 벤치에 박혜란이 앉아 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가 섭니다. 왔네요. 앉아요. 저는 앉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박혜란이 저를 천천히 봅니다. 어떻게 결말을 내리고 싶어요? 무엇이요? 지금 상황. 당신은 고소당하고 직장도 잃었잖아요. 어머님은 아직도 치료 중이고요. 계속 싸우면 우리 둘 다 지친 거예요. 저는 그녀를 봅니다. 그럼 제안이 뭐예요? 박혜란이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냅니다. 10억? 지금 당장 드릴게요. 조건은 하나요.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저는 수표를 봅니다. 10억?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박혜란의 표정이 변합니다. 왜요? 돈이 적어요? 아니요. 저는 그녀를 직면합니다. 5년 전에 이재훈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당신 시댁 사람 때문에 간이식 순서가 뺏겨서요. 이재훈 씨 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박혜란이 눈을 피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책임자는 아직까지도 벌받지 않고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박혜란이 수표책을 다시 넣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저는 일어섭니다. 이미 후회할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첫날 당신한테 안 됐다고 했을 때요. 그때부터 제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박혜란이 뒤에서 말합니다. 정현 씨,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표면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박혜란과의 만남 이후 이 사건은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불꽃이 반드시 들불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남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기자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젯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박혜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강 기자가 듣고 있습니다. 10억 제한까지.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유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 변호사에게 전달하겠어요. 그때 수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야야, 본 거야. 뭐요? 인스타그램. 수진 씨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한 계정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내가 만들었던 그들만의 세계. 영상 속은 한 여성애입니다. 60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청운 국제병원 청소부였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그 여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밤마다 8층과 9층을 오가며 봤던 것들을 말해줍니다. 닫힌 문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들, 환자가 아닌 돈의 이야기가 오가는 회의실, 서명당한 서류들이 금고에 들어가는 모습. 영상 끝에서 그 여성이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었습니다. 강 기자가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미경 씨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미경 씨의 영상을 다시 봅니다. 용기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히 하나의 영상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후 1시, 저는 기자회견 영상의 댓글을 확인합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저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저는 연락처를 남긴 분과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김정현입니다. 댓글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요. 2년 전 간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서가 뒤로 밀려다고 하더라고요. 2년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받지 못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데 결국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남편이 순서를 빼앗긴 그 환자가 수술을 받아 회복하는 뉴스를 봐야 했습니다. 제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연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남편 기록, 수술 일정, 통보받은 연락처 등등 모두 가져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증언할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할 수 있어요. 남편 때문이라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런 피해자가 수백 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SNS를 열고 공지를 올립니다. 청운 국제병원 피해자 모임에 함께해 주세요.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3시간 이내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연락해 옵니다. 환자 가족, 전직 직원, 피해당한 간호사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밤새 연락을 받습니다. 수진 씨가 전화를 받고 강 기자가 기록합니다. 저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한 남성이 말합니다. 제 어린이 아이가 간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순서가 자꾸 뒤로 밀려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빈손이었으니까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부당한 수술 순서를 보고 위상 분쟁을 제기했더니 당장 해고당했어요. 이후에 다른 곳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추천서를 주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거절당해요. 저는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멈춥니다. 강 기자가 정리한 파일을 보여줍니다. 200명 이상의 증언을 받았어요. 그중 80명 이상이 문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검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강 기자가 말합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저는 피곤합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강변에서 우는 그 여성, 수술 순서를 빼앗긴 환자의 가족, 이재훈 씨의 아내, 간호사 출신 수진 씨. 모두 아무리 떠올려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보면 밖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저는 일어나 핸드폰을 봅니다. 강 기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 가는 날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오후 2시 저는 검찰청 앞에 서 있습니다. 최 변호사와 수진 씨가 옆에 있습니다. 강 기자는 차에서 대기합니다. 하지만 검찰청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1명, 2명 모여들다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제가 어제 전화하고 있었던 그 여성도 있습니다. 남편 기록을 가진 여성. 그녀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정연 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남편의 모든 기록을 가져왔어요. 저는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다른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저도 가져왔어요. 그 뒤에서 한 여성. 저도요. 하나, 둘, 셋. 사람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각자 봉투를 들고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증거들입니다. 저는 봉투들을 받아들입니다. 손이 가득 차고 더 넘깁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받아줍니다. 최 변호사도 봉투들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용기 있는 얼굴들입니다. 두려운 것을 감당하며 여기서 선 사람들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우리는 함께 검찰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 변호사가 수사단에 증거 제출을 요청합니다. 한 명의 조사관이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자료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조사관이 나옵니다. 이 규모의 증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수사 진행됩니다.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 기자가 차에서 나와 카메라를 가리킵니다. 영상 좀 찍을게요.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눈을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눈빛을 봅니다. 더 이상 두려운 눈빛이 아닙니다. 이제 결의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진짜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나온 그날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청운국제병원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봅니다. 화면 속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정연아, 정말이구나.
네, 엄마. 드디어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골든 레저의 진실입니다. 검찰은 병원장실 금고에서 실물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밝혀진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VIP 환자 전용 계좌에서 오간 금액은 총 380억 원이었습니다. 10년간 장기 이식 우선권을 돈으로 팔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밝혀진 것은 피해 규모입니다. 장기 이식 순서가 조작된 환자 수는 총 127명입니다. 그중 73명이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듣고 눈을 감습니다. 73명. 73명의 생명이 돈의 가치로 매겨진 것입니다. 강 기자가 전화로 알려줍니다. 정연 씨, 박혜란도 체포됐어요. 저는 잠시 침묵합니다. 체포라니요. 공범 혐의로요. 시아버님의 장기 이식 우선권을 500억 원에 구매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해고하는데 직접 관여한 것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병원장도요. 그도 체포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앉아 있습니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체포 이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2달간 진행됩니다. 박혜란과 병원장, 그리고 관련된 의료진 전원이 기소됩니다. 저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정은 넓고 차갑습니다. 박혜란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이 여위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습니다. 판사가 질문합니다. 피고인 박혜란 피의자의 장기 이식 순서 조작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청운 국제병원 컨시어지로 근무했을 때요. 박혜란 여사가 직접 저에게 시아버지의 장기 이식 순서를 조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했고 해고당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이것이 단일 사건이 아닌 10년간의 체계적인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합니다. 박혜란이 저를 봅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입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됩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훈 씨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수진 씨도 증언합니다. 5년 전에 같은 일을 당하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80명 이상이 증언합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하나의 진실로 수렴합니다. 돈이 생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판결날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 씨와 강 기자가 옆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도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습니다. 피고인 박혜란은 공범 및 사인 조작 혐의로 실형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조용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피고인 대성그룹 회장 박영수는 주교범 혐의로 실형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전 청운 국제병원장 김원삼은 주교범 혐의로 실형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이후에도 계속 공식 판결을 읽습니다. 관련 의료진 전원에게 실형과 징계가 내려집니다. 저는 판결을 듣고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정의입니다. 법정을 나올 때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요.
한 여성이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 덕분에요. 저도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혜란과 병원장은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판결 이후 한 달 저는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저는 이름을 적는다. 생명의 순서 시민단체. 환자의 의료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부당한 의료 행위를 고발하는 조직입니다. 수진 씨가 첫 번째 직원으로 합류합니다. 강 기자도 때로는 스토리를 가져와 도움을 줍니다. 최 변호사도 고정 법률 자문을 맡아준다. 어머니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치의가 성실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간사이질을 하며 웃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딸, 이제 좀 쉬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쉬겠습니다. 잠깐은요. 어떤 날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때 5층 복도에서 봤던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수술 순서가 뺏겨서 울었던 그 여성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국 간이식을 받아 회복했습니다. 이제 가능한 건 가능한 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정연 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정연 씨가 한 일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을 수 있습니다. 한날 아침, 저는 새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봅니다. 도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딘가에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불의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돈이 생명의 순서를 결정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첫 번째 상담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합니다. 병실 호수는 달라도 숨이 멎는 순서는 하늘이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창문 밖을 봅니다. 아침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